네, 김용재 TV의 하루 10분 독서입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2021년 2월 주간 경제지 내용인데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벌긴 벌었는데 남는 게 없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영업이익 마이너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 영리법인 기업활동 현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 수가 이제 70만 9천 개 2018년, 그리고 2019년도에 기업 수가 늘어났네요. 이 75만 3천 개, 그래서 6.2% 기업이 늘어났고, 종사자 수는 1026만 2천 명에서 1037만 1000명, 그래서 1.1% 인구가 늘어났고, 그리고 매출액은 4,895조에서 4,987조 원으로 1.9% 늘어났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284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22.7%로 영업이익은 떨어졌네요. 다른 거는 뭐 올랐는데. 그래서 2019년 기업 규모별 기업당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매출액이 대기업이 9,883억 원, 중견기업이 1,654억 원, 중소기업이 25억 원, 영업이익이 522억 원, 중견기업이 85억 원, 그리고 중소기업이 1억 원. 통계청이고, 이렇게 해야 더 크게 보이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다. 장기간 경기 부진 여파로 매출은 거의 제자리인 반면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이 같은 추이는 코로나 사태까지 벌어진 지난해에는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2019년 국내 영리법인들의 실적을 조사한 결과 기업 수, 종사자 수, 매출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매출은 2018년 4,895조 원에서 2019년 4,987조 원으로 1.9% 증가하는데 그쳤다. 거의 제자리 수준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018년 284조 원에서 2019년 220조 원으로 22% 넘게 큰 폭으로 급감했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제조업이 마이너스 40.1%, 금융보험업이 마이너스 25.7%로 두드러진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부동산업이 40.6%로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부동산업이 40.6%로 증가했네요. 2019년 매출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전년 대비 2.1%, 중견기업은 2%, 중소기업은 1.5%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19년 영업이익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감소했다. 대기업은 125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2%, 중견기업은 39조 원으로 약 2%, 중소기업은 39조 원으로 약 2% 각각 줄었다. 매출은 제자리인 반면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은 외부 경영 환경이 악화된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간, 한국과 일본 간 무역 분쟁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 구조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국제 유가 하락이 한국의 주력 업종인 석유화학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주력 상품 중 하나인 가전 분야에서도 중국의 기술 추격과 저가 경쟁이 이윤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유가 하락으로 석유, 화학 업종의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다음은 한국부동산원 청약경쟁 집값 상승 1위 세종, 서울은 경쟁률 3배 뛰어올라 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2020년 지역별 평균 청약 경쟁률 세종은 153.3대 1 청약 경쟁률, 대전은 29.7대 1, 서울은 89.8대 1, 인천은 29.5대 1, 부산은 60.2대 1, 대구는 21.4대 1, 광주는 30.8대 1, 울산은 20.3대 1, 경기는 30.2대 1, 전국 평균 27.6대 1이고 가장 많이 내가 세종이네. 세종 153대 1.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조치에도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대마다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부동산 정보 리서치 업체인 리얼투데이가 202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은 27.6대 1을 기록 2019년 평균 14.9대 1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시가 평균 청약 경쟁률이 153.3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입주 시기를 기준으로 지역별 아파트의 실거래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5년 내인 신축 아파트의 경우 세종시가 아파트값 상승률이 46.6%로 전국에서 1위다. 입주 시기가 6에서 10년 된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도 세종시가 4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세종 인접 도시인 대전도 별다른 호재가 없음에도 높은 상승폭을 구가했다. 입주 시기가 6에서 10년 된 대전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30%에 이를 정도다. 세종 다음으로 평균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서울 89.8대 1.
2019년에 비해 경쟁률이 2.8배 올랐다. 경기 지역도 30.2대 1로 전년보다 22.6배, 인천 지역도 29.5대로 전년보다 3.5배나 청약 경쟁률이 상승했다. 주택 공급난과 전세 대란이 수도권 청약 경쟁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매년 초에 발표하던 새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올해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초에 정부의 규제 강화에 발맞춰 2020 집값과 전셋값을 모두 하락으로 예측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초에 정부의 규제 강화에 발맞춰 집값과 전셋값을 모두 하락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게 폭등하는 반대 상황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 기재부 재정적자 100조 원 넘을 듯, 고령화로 국가채무 증가 가속,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2020년 한국의 재정적자는 11월까지 98조 원에 이른다. 재정적자 1년 한 해를 집계하면 10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금이 목표만큼 거치지 않은 점도 한 원인이다. 경제 저성장과 저출산으로 세금 징수가 원활하지 않던 가운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국가 재정 적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의 12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2020년 11월까지 거친 국세 수입은 267조 8천억 원이다. 2019년 같은 기간보다 8조 8천억 원 적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와 세금 납부 유예 등으로 법인세가 19년보다 16조 4천억 원, 부가가치세도 4조 1천억 원 각각 덜 거쳤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지출은 크게 증가했다. 2020년 11월까지 총 지출은 501조 1천억 원에 이른다. 전년 대비 57조 8천억 원 늘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급 등 4차례나 추가 경정 예산 집행으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가 채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재부의 20년에서 2060년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채무는 2020년 956조 원에 이른다. 국내 총생산 GDP에서 국가 채무의 비중이 47.3%를 차지한다. 국가가 저출산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국가 채무 비중은 3년 뒤인 2024년에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세금을 낼 경제 인구와 내수가 급감하고 그에 따라 잠재 성장도 위축되면 국가의 세입 감소와 채무 증가를 부추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증가 추이,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성장 하락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한 수치 2021년, 2022년, 2024년, 2045년 국가 채무 비율 99%, 58.3%, 50.9%, 47.3%. 중소기업 중앙회 물려주고 싶지만 세금 때문에 중소기업 가업 승계 중요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중소기업들도 가족과 자식에게 가업을 상속하고 싶어 하지만 막대한 세금 부담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기업 지속을 위해 가업 승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곳은 6%에 그쳤다. 가업 승계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일부 증여 후 상속하겠다 는 대답이 48.2%인 것이 가장 많았다. 생전 사전 증여 26.4%, 아직 결정하지 못함이 18.1%, 사후 상속이 5.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업 승계에 필요한 시간으로는 10년 이상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6에서 9년, 2에서 5년, 2년 미만 순이다. 가업 승계가 완료되는 시점 질문엔 기업 소유주의 나이가 70세 이상 77.4%라고 하는 답변이 많았다. 승계가 완료되는 평균 예상 연령은 73.2세. 가업 승계를 추진할 때 어려운 사항 질문엔 막대한 조세 부담 미 이거를 94.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관련 정부 정책 부족, 후계자 경영교육 부재, 가업 상속 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일시적 경영 안정 자금 지원, 가업 승계 컨설팅 정보 제공, 사회적 인식 개선, 경영자 후계자 전문 교육, 가업 승계 과정이 어려움, 대상 설립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곳,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 94.5%, 가업 승계 관련 정책 부족 55.3%, 후계자 경영교육 부재 15.1%, 가업 승계 후 경영 악화 10.8%, 1.5%는 기타, 가족 갈등 우려 1.3%. 네. 요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